아이패드가 5.3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이전에 아이패드 프로 6세대 언박싱 영상에서도 잠깐 언지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어떤 기능이 업데이트 되는지 하나하나 직접 보여드리려고요. 사실 저는 프로크리에이트가 업데이트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 되면 꼭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 프로크리에이트 5.3 업데이트 버전에서는 특히 제가 이번에 새로 가져온 아이패드 프로 6세대에서 정말 많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언박싱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프로 6세대는 애플 펜슬 호버링 기능이 작동하잖아요. 이 호버링 기능을 이용해서 업데이트된 기능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제가 프로 6세대에서 프로크리에이트 업데이트 버전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프로크리에이트를 실행해봤어요.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작업 썸네일에 호버링을 하면 작업에 타임랩스가 뜹니다. 이게 딱히 필요한가 싶다가도 이런 거 느껴보면 왠지 내가 더 21세기를 몸소 느끼는 듯한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저는 작업할 때 이런 작은 액션이 제 기분을 더 끌어올려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호버를 할 때마다 아이콘 크기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움직이면 아주 연하게 내 펜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잔상이 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이콘이 살짝 커져요. 컬러 탭에 들어가셔도 원하는 색상을 고를 때 이렇게 확대가 돼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빠르게 색상을 확인하면서 선택할 수 있어요. 전에 사용하던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서도 브러쉬 커서가 보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애플 펜슬이 화면을 딱 터치를 해야만 브러쉬 커서가 보였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6세대에서는 프로크리에이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호버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펜슬을 화면에 터치하지 않아도 브러쉬 커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제가 시작을 할지 좀 더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대박인 거, 이거 진짜 대박이거든요? 원래 브러쉬 크기나 불투명도를 조절할 때 여기 브러쉬 조절 바에서 조절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호버 기능이 들어가면서 호버를 한 상태에서 핀치를 하면 브러쉬 크기가 커지고 줄어들고,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위로 올리면 불투명도가 높아지고 아래로 내리면 불투명도가 낮아져요. 이렇게 다시 올려볼까요? 그럼 다시 진하게 나오죠? 줄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브러쉬 크기가 줄어듭니다. 이거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사이즈를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채색을 할 때는 넓은 데를 채색해야 되면 이렇게 막 색칠하다가 브러쉬 크기를 줄여야 될 때 이렇게 또 원하는 사이즈로 축소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색칠을 하다가 바로 브러쉬 크기를 줄여서 작게 색칠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궁금한 점 있으시지 않나요? 이렇게 핀치로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면은 캔버스 확대 축소는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때는 호버링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캔버스를 확대 축소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호버링 했을 때 브러쉬 커서가 보이도록 설정하려면 여기 동작 탭에 들어가셔서 설정 탭에서 브러쉬 커서 켜주시고, 여기 아래 고급 커서 세팅해서 호버링을 했을 때만 커서를 보여줄 건지, 아니면 화면을 직접적으로 터치해서 그림을 그리는 와중에만 커서를 보여줄 건지, 둘 다 보여줄 건지 요거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제스처 컨트롤 창에 들어가서 여기 왼쪽 목록에서 호버가 있거든요. 요거에 들어가시고 여기 터치를 활성화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호버링 했을 때 손가락 핀치를 해서 크기와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아마 6세대가 아니신 분들은 요 호버 목록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는 컬러 드롭의 변화입니다. 원래 우리가 컬러 드롭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컬러 드롭을 했죠. 그리고 더 채우고 싶으면 여기 Continue Filling 요거를 눌러서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클릭했어요. 근데 이번에 프로크리에이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호버 기능을 사용해서 컬러 드롭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거든요. 그 기능을 활용하시려면 마찬가지로 동작 탭에 들어가서 제스처 컨트롤 눌러주시고요. 여기 아이 드로퍼, 여기에서 애플 펜슬 더블 탭 요게 있어요. 요거를 한번 활성화해 볼게요. 이렇게 컬러 아이콘 위에 호버를 해서 더블 탭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컬러 드롭이 활성화됐다는 거거든요.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찍어만 주시면 컬러 드롭을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끌어와서 채색하는 거랑 이렇게 더블 탭해서 하나하나 채우는 거랑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하실 수도 있는데, 저처럼 그림을 많이 그리는 사람들한테는 이
조만한 시간 단축이 진짜 꿀이거든요. 그게 모이고 모여서 시간 단축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이 몇 초 차이가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용해보고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브러쉬를 사용하다가 지우개로 바꿀 때 더블 탭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설정을 켜고 나면 이렇게 더블 탭하면 지우개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드로퍼가 켜지거든요. 아니 그럼 지우개는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이 너무 탐나는데, 아니 이걸 사용하면 지우개를 바로바로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닌가? 해서 이 기능을 끄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 기능을 켰을 때 지우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 아시는 분들 있으면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으로는 선택 툴 업데이트. 다들 아시겠지만 프로크리에이트에서도 포토샵처럼 눕기를 딸 수 있거든요. 근데 포토샵에는 자석 기능이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눕기를 딸 수 있는데, 아무래도 프로크리에이트는 움직여서 그림을 그리는 드로잉에 집중된 앱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 조금 더 좋아졌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선택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눕기를 딸 때 이렇게 애플 펜슬이 화면을 터치해서 요 잔상이 남으면서 내가 어느 영역을 선택하는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호버 기능으로 내가 눕기 딸 영역을 미리 보면서 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선택 툴을 누르고 한 번에 쭉 긋지 않아도 이렇게 선택하고 움직이면 내가 어느 영역을 마킹할지 미리 볼 수 있거든요. 이 기능 완전 유용하지 않나요? 그래픽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똑똑 떨어지는 그림 많이 그리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저번에 프로 6세대 언박싱 영상에서 이 프로 6세대에는 M2 칩이 탑재되면서 CPU나 GPU 면에서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M2 칩을 사용해서 프로크리에이트 성능도 30% 가까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런 조정 탭에서 색상이나 밝기를 조절할 때 훨씬 더 매끄럽게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뭐야, 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프로 3세대로 작업했을 때보다 뭔가 달라요. 이 조절하는 느낌이 진짜 훨씬 부드러운데요? 어떻게 이런 작은 차이가... 솔직히 더 매끄러워졌다고 해서 이거 뭐 내가 느낄 수 없는 차이 정도겠지 했는데 저 지금 확연히 느껴져요. 이런 미세한 차이가 진짜 작업 환경의 질을 높여주긴 하거든요. 제가 자꾸 아이패드 프로 6세대랑 프로크리에이트 영업하는 사람 같은데 진짜 제가 좋아서 너무 그걸 느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프로크리에이트에서 3D 작업이나 웹툰처럼 PDF 페이지별 작업 기능은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저번 업데이트에서 3D 작업 기능이랑 PDF 페이지별 작업 기능이 새로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훨씬 더 직관적이고 매끄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 프로크리에이터 업데이트의 상당수가 이 아이패드 프로 6세대 호버 기능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서 아쉬운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그 와중에 프로 6세대를 새로 장만하신 분들께는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제가 아이패드 프로 6세대와 프로크리에이터 업데이트 버전을 사용해서 처음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진짜로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직접 보고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돼서 여러분도 더 예쁜 그림 그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 그림 영상이나 브이로그에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자주자주 보여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저는 더 예쁜 그림으로 돌아올게요. 안녕!